이 정도 양을 관리하고 유통시킬 정도 되면 보스급이죠. 경찰 역대급 수사를 하고 실제로 올렸고 그걸 보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징계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 징계를 받아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인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중앙지검에서 취급했던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에 대해 기록을 살펴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해요. 1월 27일 날 그 날짜에 범행도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받아놓고 사건을 덮은 정황이 여실히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관여하고 있는 우리 여당 국회의원님들, 대통령실,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왜 이 보도자료를 못 내게 하는 거죠?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약과 관련된 카르텔이 존재하니까 그 카르텔을 보호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계속 23일부터 27일까지 적발이 2번 되고 나머지는 적발이 되지 않고 마약을 다 입수한 지금 그건가요? 마약을 몸에 신체에 부착해서 국내에 유통시키고 적발이 되지 않은 이런 거예요. 막 걱정이 드는 게 이거 우리 적발 못하면 지금 순간에도 이거 우리 적발 못하고 엄청난 양의 마약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그래서 이거 뭐 청문회와 별도로 정말 특단의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약 관련된 거. 어제 또 해경에서 이런 나온 내용 보니까 뭐 마약의 양이 70만 명분, 80만 명분, 100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좀 이런 마약들이 들어오는 요것들이 뭐 청정국 위험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중임?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세관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라이즈 사건처럼 아니 고발인은 한 번도 조사를 안 하고 구속을 시켜버리고 지금 선라이즈 사건에서 한 명이라도 처벌된 전현직 세관직은 있습니까, 청장님? 제가 그 사건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저는 이래서 세관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마구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찾아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동안 세관 카르텔이 어떤 권력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선라이즈 사건에서는 분명히 저는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의 양모, 특검 검사 이런 분들이 대거 연루된 힘을 합쳐서 그 사건을 무마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좀 세관이 카르텔이 존재하니까 전현직 다 동원하고 대범하고 굉장히 용감해 하셔요. 죄의식도 없고 이러니까 세관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라고 백혜룡 수사팀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셨나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사실 무근인가요? 그렇습니다. 녹취 좀 틀어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왜 용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런 언급을 하기에 말도 안 되는 맥락 없는 얘기인 것들 화를 냈던 이 맥락으로 보면요, 서장님,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브리핑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사 방향이 바뀌고 10월 6일에는 이첩 지시가 나왔다는 얘기가 돌면서 백혜룡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고 해체된 적이 없습니다. 백혜룡 수사팀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고 본인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됩니다. 이쯤 되면 경찰이시잖아요. 수사를 어떻게 방향을 몰고 가야 될까요? 네, 한 번만 용사단 원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한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던 유통책 3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7일 날 일당 6명이 입국하는 상황까지 이미 CCTV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통책 3명을 2월 27일 날 또 검거를 했는데 이 담당 검사 최세윤 검사가 4월 12일 날 우리 그 백경정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추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비 신청을 내게 된 거죠. 네. 어느 컴퓨터에 그 CCTV 파일이 그 해당 조사 일과에 컴퓨터 5대가 있고요. 이 5대 중에 어느 컴퓨터인지를 특정을 못했다고 영장 청구가 신청이 반려된 건데 그 5대 컴퓨터를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 확인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협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인데요. 관세청에서 쓰는 그런 협조는 어렵다. 예, 저희는 컴퓨터에 또 다른 저희 또 기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영장 없이 네. 현장에서 보통 영장이 나오면 5개 컴퓨터에 다 영장이 나오면 이 중에 해당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현장에서 협조해가지고 이 컴퓨터만 확인도 하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저는 해보겠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관세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다 협조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협조했습니다. 핵심은 CCTV고요. 이 CCTV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 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영장이 막혔던 사안은 계좌 추적이었어요. 세관 직원들에 대한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려고 계좌 관련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건 아예 청구가 안 됐고요. 이 계좌 추적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어찌 보면 기본적인 수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수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세관 직원 연루됐다면 그분들을 수사
수사해서 명확하게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은 관세청, 경찰, 지휘부, 국가수사부 다 총동원해서 세관 연루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데 급급했습니다.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 직원의 개연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약 밀매 조직들이 아직 포립해서 할 수 있는 수사에서 안 잡힌 것도 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풀린 건 너무 대국민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는 정말 마약 청정부 대한민국 지켜내겠다. 마약과의 전쟁을 우리는 성공 이끌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이 두 직원 중에 위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3번 밀반입합니다. 캐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2번 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1월 27일 날 몸에 칭칭 갖고 왔는데 그것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분들은 2회, 3회 더 걸쳐서 더 밀반입을 합니다. 그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세관 현황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준 이 사안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가의 존재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